안 친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 영친 13회 승리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윙.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이론 공부하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에 관심이 많은 슈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연기와 연출에 관심이 많은 코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14회인데 네, 13호. 그렇죠. 아폴로? 네, 아폴로가 13호 맞나? 아폴로 11호 아닌가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뤄볼 영화 승리호입니다. 네. 한국의 최초의 스페이스 오페라. 그렇죠. 와우. 저희가 시간은 적고 할 얘기는 많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감독 소개는 오늘은 조금 넘어가고 네, 영화에 대해서 조승희 감독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의 사랑 네. 조성희 감독님 네네. 감독님 소개는 조금 넘어가고 네네. 이제 영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네. 무분별한 비판은 좀 지향하자. 아, 그렇죠. 마치 비판을 할 것처럼 이미 깔아두고 가시는 건가요? 아, 물론 칭찬도 할 거지만 음. 당근과 채찍은 필요하지 네. 않나. 오늘 할 말이 좀 있다. 아, 좀 있다. 이제 저희들 중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난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았겠다라는 네,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여기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와. 쇼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렇죠. 어떤 네. 시각적인 디자인 부분도 얘기를 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네, 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왜를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는 점 네.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틀에 박힌 칭찬 네. 이런 거는 또 동시에 지향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네, 영화가 뭘 필요하죠. 잘했는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럼요. 시각적 효과 네. 관련한 것 그리고 어떤 속도감적인 부분은 아, 그럼요. 조금 제쳐두고 네. 다른 데서 많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만의 얘기를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이 단어만 어느 정도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스페이스 오페라. 네. 뭐 쉽게 말하자면 우주 활극이죠. 음. 우주선 타고 우주 유영하면서 네. 어떤 여행을 하는 건데 아, 모험을 하는 건데 스페이스 홍길동. 스페이스 홍길동. 네. 아 조성희 감독님 오마주를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스페이스 오페라가 좀 재밌는 측면이 있죠. 저희가 컨택트 때 SF가 가장 정치적인 장르다라고 음. 말했던 그 수잔 손택님의 말을 네.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가 어떤 서부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서구 제국주의의 신화를 정당화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부극 자체가 네. 이 미국인들이 미 대륙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네. 그 과정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네. 미개하고 계몽이 필요하고 이렇게 야만적이고 공격적이야.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를 개척하는 거야.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서부극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수정주의적으로 접근했던 게 어떤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든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입장에서 본 이런 제국주의 네.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스페이스 오페라, 우주에서 하는 제국주의인 거예요. 아. 이것이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스페이스 오페라가 미디어의 어떤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한참 소련이 있었을 때 네. 냉전 시기 때 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네. 패권을 누가 지느냐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을 텐데 과학 승리를 누가 하느냐. 동시에 스페이스 오페라가 문화 승리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네. 누가 우주를 먼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정복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것이 스타워즈랑 스타트rek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짜잔, 뇌피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승리호 같은 측면이 네. 승리호의 어떤 면들이 이거에 부합하는 지점도 있는 거죠. 이 한류에 있어서 네. 어떤 세이브 포인트를 아. 가는 그렇죠. 느낌도 있지 않을까. 스페이스 오페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네. 이제 이 승리호에 네. 대해서 조금 특이한 지점은 여기서 우주를 정복하는 게 국가가 아니에요. 그쵸.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다? US가 아니라
UTS다. UT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충격적이죠. 정말 그 정원님한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아, 유토피아까지는 저희가 맞췄거든요. 네, 맞아요. T가 T가 네. 테리토리 뭐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렇게까진 갔는데 뭘까 고민했는데 뭐였죠? 유토피아 어보브 더 스카이입니다. 아니 이게 T가 더인 줄임말을 거죠. 줄임말을 T로 하는 더를 한 아. 사람은 난 진짜 처음 봤어. 놀라운 지점입니다. 또. 예, 놀라운 지점이죠. 네이밍 센스가 약간 SG 워너비 이때 느낌이잖아요. S죠. 스카이 투 더 스카이 이런 감성. 아, 그 감성이죠, 진짜. 네. 이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세대가 봤을 때 우주에 가장 먼저 갈 것 같은 게 미국이 아니라 테슬라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영화는 많은 여타 SF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네. 어떤 계급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이것이 참신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네.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죠. 아, 그쵸. 네, 네. 편집.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의 어떤 전문 분야의 눈으로 전문 분야에 아 전문 분야. 전문 분야. 한번 저조차 하지 못했는데.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코코님 먼저. 이 뭐라 어떻게 말을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죠?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그 처음 딱 봤을 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도 했었고 네. 그냥 워낙 네, 이제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뭐 커뮤니티 사이에서 네. 망이다, 망작이다 이런 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럼 한번 그 된장인지 네. 먹어볼까 네. 하고 찍먹을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속도감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아 저는 좀 속도감 있는 거, 긴박한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충족이 됐었어요. 하지만 조승희 감독님이 그냥 그저 그런 오락 영화 그냥 보고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라는 영화로 만들지 않았던 거를 그 뜯어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뭘 넣었고 네. 뭘 하고 싶었고 레퍼런스가 뭔지. 레퍼런스가 뭐고 그런 게 나와가지고 아쉬운 지점들이 있긴 있었다. 아쉬운 이유가 레퍼런스들이 많은데 네. 그게 깊게 사용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 제가 사람이 해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했구나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했구나를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을 찾았는데 아하가 아니라 이런 느낌일까? 저는 이런 네. 심파극이나 뭐 이런 네. 것들 좀 그 굉장히 가벼운 장르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심파를 넣었네. 네. 스토리가 구리네. 네. 이걸 왜 넣었냐. 막 이런 거 좀 음. 가벼운 장르들 뭐 좀 코미디 막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저는 왜 그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고민을 해봤는데 왜죠? 이거는 이 가벼운 장르다 보니까 네. 이 근본을 찾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심파 넣으면 좀 무게추를 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심파 넣고 오즈의 마법사? 이거 좀 근본 멋진데? 있는데? 이러면서 개멋진데? 업동이가 양철 나무꾼? 와 이런 식으로 가려고 결국 근본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나. 네.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네. 가벼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무게추를 달았다. 네. 네. 오, 상당한 폭언 있네. 아니 그래도 저는 이 영화 좋아해요. 네, 일단 네. 알겠고요. 네. 뭐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다가왔던 게 아니라 영화가 우리 근거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평가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전 이제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가 있는 네. 전공인데 네. 과제를 항상 무게를 달고 하진 못하거든요. 네. 가볍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네. 이제 어떻게든 덮어 씌워야 되니까
근거를 찾죠. 아, 과제를 하고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의미를 찾는다는 게 그렇죠. 그런 제가 의미였군요. 또 말은 또 잘 붙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고 음. 그런 마음이 좀 아팠다. 제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을 했었네요. 저는 일단 호냐 불호냐 말하자면 호예요. 저는 호고요. 오. 네. 근데 조금 뭐랄까 퓨전 음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죠? 한식을 세계화 시장에 알리겠대. 네. 그래서 한식을 외국인들 입맛에 맞춘다는 거야. 네. 근데 먹어봤더니 이거 내가 알던 한식의 맛이 아니야. 근데 세계 사람들도 이게 한식인가 싶은 거지. 그 오묘한 지점에 가 있다 보니까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어쨌든 팔리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근데 이것이 어쨌든 팔려. 일장일단이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잘 팔렸죠. 잘 팔렸죠. 굉장히 네. 잘 팔렸어요. 네. 제 판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영화가 애초에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아닌데 오리지널 배급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 이런 영화들이 좀 있었죠. 네. 이를테면 사냥의 시간 네. 같은 작품들, 콜도 같은 경우고요. 음. 좋은 지점과 나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점은 넷플릭스랑 계약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넘기 어려운 작품들, 이 네. 시국에 의해서 네. 네. 그런 작품들이 어느 정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안 좋은 점은 대부분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 애들은 네. 텐트폴 영화인 경우들이 많아요. 원금이 너무 많은 거야. 네. 너무 높고 음. 너무 블록버스터인데 네.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비자발적인 선택이죠. 음. 이렇게 좁은 화면으로 보려고 만든 영화가 아닌데 아쉽죠.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영화관에서 못 본다는 게 제일 아쉽긴 하죠,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인터뷰 하실 때 좀 안쓰러웠던 게 네. 꼭 사운드를 빵빵하게 하면서 아. 봐달라 부탁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네. 저희 스피커 꽂아가지고 네. 저도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핸드폰이요? 네. 저 놀란 감독한테 뒤통수 맞는다는 핸드폰으로 보셨다고요? 핸드폰으로 2회차 관람을 하고 아. 아마 1회차는 아이패드로 봤을 겁니다. 아이패드는 인정해 주시나요? 애매한데.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말에 조금 뭘 더하자면 네. 이런 거죠. 이 영화가 헐리우드 밖에서 만들어진 스페이스 오페라 중에 이렇게 유명한 작품은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저희가 헐리우드 밖에서 만들어진 스페이스 오페라를 본 적이 그러게요. 없죠. 저희 그렇죠. 선에서는. 예. 발리우드 스페이스 오페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국적인 측면은 네. 무엇이냐? 승리호에 태극기가 붙어 있다. 아하. 주연들이 한국인이다. 네. 그리고 이 주연들의 일상 속에서 한국적인 것들이 숨어 있다. 그렇죠. 네. 이를테면 뭐 화투를 친다던가, 네. 뭐 된장찌개 끓여 먹는다던가, 그렇죠. 뭐 그리고 화장실 개그를 한다던가. 한국적이네요. 네, 한국적이죠. 그리고 초반에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지점 중 하나가 네. 그거였어요. 그 K 건설 현장에 K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심하게 하자 하면서 왜 K를 띄엄띄엄해 김씨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그 넷플릭스로 이 외국인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K 노가다판에 네. 이 구수하고 매캐한 향기가 났다. 이게 아마 대사랑 박씨라는 호칭도 내가 볼 때 노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는 것 중 하나가 되게 꼬질꼬질함. 스페이스 오페라가 되게 세련됐잖아요. 그렇죠. 우주선의 그 매끈함과 네. 어떤 네. 스포츠가스러움이 없고 네. 되게 용역 차량처럼 돼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엑셀을 밟는 신발조차 없고 구멍난 양말로 밟고 있다는 점. 네, 굳이 또 엄지를 또 뚫어놨어요. 네, 굳이. 그리고 되게 어떤 최첨단 장치가 아니라 네.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돌려야 되고 레버 같은 거를 네. 그런 아날로그적이고 노동적인 측면이 강조돼 있는 그렇죠. 스페이스 오페라다. 네. 그러니까 컨셉적인 것인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그런 한국적인 것들이 시각적으로 재현이 되어 있다면 네. 이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은 사실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외하면은 네. 이 이야기 자체는 한국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연이 아니어도 어느 나라 사람이어도 충분히 작동하는 이야기라는 점. 이것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아는 시초 한국 장르 영화들
시초 한국 장르. 이를테면 저희는 좀비 영화의 근본을 알고 있죠. 바로 네. 부산행입니다. 네. 아, 좀비 영화의 근본이 한국 부산행이에요. 좀비 영화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낸 건 대부분 이제 부산행의 아, 공이죠. 그렇죠. 네, 한국. 한국형 좀비는 네네. 확실히 부산행이 맞. 부산행에서 부각되는 측면 네. 뭐냐? 좀비가 나오죠. 네, 폭동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폭력적 시위로서 이제 보도가 되죠. 네. 그리고 이 좀비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냐? 차와 차 사이에, 열차와 열차 사이에 네. 신문지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어찌 보면 언론으로 이 폭동을 막으려는 아, 이 화난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형상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어떤 비평가 분께서는 이 부산행 자체가 헬조선을 장르화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극찬을 하시기도 하셨었죠. 아하. 극찬을. 극찬이네요. 이런 측면들이 그리고 또 부산에 군인 좀비들이 나오잖아요. 전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좀비. 군인 좀비. 아, 군인 군인. 좀비. 아, 네. 국민을 상대로 이제 총을 들이댔다가 네. 걔네들마저 좀비가 돼버리는 음. 그런 알레고리적인 측면들도 있고 그렇네요. 이런 것이 이런 부산행 그리고 한국 기차라는 장소성과 합쳐지면서 네. 어떤 한국적인 좀비 영화를 현명하게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네, 네. 플러스 네. 저희의 자랑인 기생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킹생충. 킹생충. 기생충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도 인종이 달라져도 국가가 바뀌어도 네. 크게 튀는 지점이 없죠. 네. 그런데 어느 지점이 있냐면 이 모든 이야기를 알레고리로서 상징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죠? 전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정은 배우님이 네. 이제 이 송강호의 가족을 다 묶어놓고 이제 남편이랑 해피타임을 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영상이 마치 북한 핵미사일 같다. 그랬더니 이정은 배우님이 이제 북한 앵커 흉내를 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흡수시켜서 얘기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엄청 커다란 엄청 힘이 센 네. 가족 사이에서 여기서 떨어지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콩고물.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싸우는 두 가족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졌을 때 이 가족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아하. 대해서 생각해볼 측면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런 지점을.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농담을 들었을 때 되게 거리 조절이 잘 안 되잖아 사실. 그렇죠. 감독님, 저희 심장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아프네요. 이런 느낌이 나는데 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려 캐치가 더 잘 되는 거죠. 한국 영화 재밌네. 셀프 디스를 하는구먼. 이런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승리호에서 이런 게 조금 부재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뭐 거기 배경이 우주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장점이 되는 지점도 있어요. 네. 뭐죠? 뭐냐면 무국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K-팝의 성공적인 요소로 보는 것 중 하나기도 하고 네네. 어떤 국적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투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것이 가장 부각되는 측면은 여기에서의 원어 언어 사용이죠. 만국 공통어가 영어가 아니라 그렇죠. 각자의 인종, 각자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쓴다는 거. 네. 이것이 저는 다른 여타 헐리우드 스페이스 오페라랑 가장 차별화를 두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거기에 또 감동받은 해외 관객들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그쵸. 맞아요. 이런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 현명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넷플릭스로 배급한 게 되려 완전 득이 된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탈 여지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점도 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에서 사실 아프리카인을 소비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어느 정도 인종차별이 더 심한 나라기도 하고 그렇죠. 흑인 관련해서는 샘 오트리가 그 뭐 다른 영화나 뭐 미디어에서 막 그렇게 좋은 역할 뭐 엄청 멋있는 역할 이런 걸로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이 흑인 캐릭터 카림이란 캐릭터가 어떤 착한 조직의 네. 수장이라는 점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네. 이 영화의 어떤 계급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사실
계급 투쟁과 SF는 네.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근본적인 관계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조르주 멜리아스의 달나라 여행을 제외하면은 네. 이 독일 표현주의적 SF가 되게 초창기 스페이스 SF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얘를 그 뭐지? 메트로폴리스는 네. 완전 계급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귀족이었던 남자애가 완전히 노동 계층에 분리된 사회에 들어가면서 계몽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 내 세계가 이런 착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심장이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좀 선동적인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네. 특히 1920년대 독일 영화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공간적 분리, 우주와 지구의 공간적 분리는 네. 많은 영화들이 생각이 나죠. 네. 엘리시움 같은 작품도 생각이 나고 저는 그리고 인타임도 은근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주는 아니지. 아, 진짜요? 근데 이런 계급 영화를 다룰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지점 중 하나가 상투성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지금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는 거진 90년,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영화인데 그렇죠. 여기서 다뤄지는 자본가, 네. 돈 많은 애들 나쁜 놈, 돈 없는 네. 애들 착하고 놈. 모자란 놈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조금 어떤 현실에 대한 입체적인 측면이 부각이 덜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언더독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맞네요. 무슨 말이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 같은 얘기. 돈 많은 놈 나쁜 놈, 그 돈 없는 놈 착한 놈. 근데 안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면은. 그렇죠. 안 그렇다는 걸 기생충에서 아예 대사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그리고- 많으니 착하다. 아 그래서 되게 썰리반이 좋은 대사를 하잖아요. 네. 뭐였죠? 무슨 대사를 하죠? 아예 착한 놈들만 네. 여기 UTS에 보내려 그랬는데 네. 보내놓고 보니까 돈 많고 교육 잘 받는 애들이 착하더라. 아주 그런. 역시 돈 많은 애들은 구김살이 없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설국열차가 계급 얘기를 되게 명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명징하게 계급. 직조한 영화인데. 네, 그 열차 자체가 우리 계급 사회 현실이다. 막 네. 이렇게 박아두죠. 그 이미지 자체가 강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되게 설국열차에서 좋아하는 지점은 윌포드란 존재가 아주 찰나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네. 매력적인 빌런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관사 음.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 매력적이냐? 돈 많고 나쁜 놈 음. 일뿐만 아니라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 그렇죠. 희생을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네. 나쁜 놈이 되더라도. 음.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윌포드가 길리엄이랑 네. 이렇게 내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저희 착한 놈인 줄 알았던 저 우리의 수장과 네. 내통하는 게 윌포드더라. 네. 아유 힘들어. 주기적으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길리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봉준호를 사랑하는 건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희생해서 유지돼야 되는 사회라면 새로운 사회를 도모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고 열차를 폭발시키는 그 패기 네, 패기.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봉준호 감독님 짱 영화로 돌아옵시다. 좋습니다. 승리로 돌아와서 네. 이 빌런 설리반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창작자의 입장에서 코코님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지금 몇 줄인지 모르겠는데 네, 진정. 진정을 하고 일단 아쉬운 점을 네. 한마디로 딱 하자면 네. 가오를 너무 부렸다. 아 가오를 너무 부렸어요. 근데 근데 근본이 없는. 근본 없는 가오, 음. 쓸데리 없는 안 무서운 가오 있잖아요. 근데 모든 빌런들은 다 이제 가오가 이제 기본 장착이고 네. 가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매력이기도 한데 네. 이거는 조금 쓸데리 없었다. 듣고 싶지 않은 이 복학생의 술자리 가오. 아니 본인 학생은 얘기. 뭔 잘못이야.
이 약간 있잖아요. 군대 군필 복학생의 술자리가 내 군대 썰 풀어주고 막. 네, 별로 안 생각나는 듣고 싶어. 사람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설리반은 150살인데 좀 가오 좀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복학생 오브 복학생인데. 아 그런데 어. 좀 그 나이 그렇게 먹었으면 재밌게 가오 부리는 법도 알았어야지. 아 사실 저희가 많은 빌런들을 봐왔죠. 할리우드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 노출이 네. 많이 됐고 그렇죠. 그 악마 악당들이 네. 정말 세련되게 사연도 많고 그렇죠. 깊은 내막이 있어서 그 네. 매력이 있었는데 맞아요. 설리반은 그렇지는 못했다. 그게 그렇죠. 아쉬웠던 거죠. 이 저희가 빌런 하면 떠오르는 영화 속 빌런 하면 떠오르는 게 다크나이트잖아요. 다크나이트의 아 조커요. 그렇죠. 네. 조커가 있죠.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빌런들의 메시지, 네, 빌런들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강요되고 맞아요. 강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승희 감독님도 그냥 그렇게 두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냥 약간 좀 판타지 그래요? 만화에서 약간 지구 정복 꿈꾸는 막 마왕 음. 이런데 그 사람들 별로 메시지 없잖아요. 네, 그 마왕은 진짜 검은 화면에 빨간색 눈 나오는 그 아, 옛날. 옛날 마왕, 옛날 아 마왕. 오케이. 사랑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막 이러는 아 그런 마왕. 아니면은 그냥 뭐 영국의 유명한 배우님, 아 네. 되게 국민 유명한 배우분. 리처드 배우시잖아요. 이라고 아미트시. 하시죠? 네, 호빈 나오시는. 그쵸. 네네. 그분 불러다가 이제 대사 없이 그냥 보내긴 좀 미안했는지 대사를 자꾸 줘요. 별로 그 영양가 있는 대사가 아니었던 거죠. 플러스 네, 제가 아까 윌포드가 훌륭한 이유가 러닝 타임에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설리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러닝 타임이 거진 타노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피니티 워. 진짜 많이 보여줘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타노스가 왜 더 매력적인 빌런이 되느냐? 네. 저는 그것이 주연 캐릭터들과의 관계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뭐 가모라와의 관계성도 있을 수 어. 있겠네요. 타노스가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인지 네. 타노스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대신 뭐라 그러냐면 아이언맨이 벌벌 떨어요. 타노스 쳐들어오면 우리 지구 망한다. 네. 내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네. 히스테리를 부리고 트라우마에 빠지는 게 시리즈 내내 축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시리즈물이니까 그냥 넘겨두고 네. 이제 가모라가 설명을 하죠. 이 타노스라는 인물이 왜 무서운가? 이 인물의 진정성. 그렇죠. 얘는 자기가 죽더라도 할 놈이다. 아, 거짓말 안 한다. 얘는. 얘는 찐이야. 그래 찐 나쁜 놈이야. 진짜 미친놈이야. 이러니까 그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피니티 워가 진짜 무서운 게 네. 생각해보면 타노스만 나오는 장면이 얼마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어벤져스의 눈으로 타노스와 대면을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토르가 나와가지고 헐크랑 다 털리고 네. 타노스가 이렇게 세대. 음. 하고 또 언제 나오냐면 가오갤 멤버들이 저쪽 가가지고 지켜야지 했는데 진짜 완전 발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빌드업을 하죠. 스타로드 일부러 살려주고 가모라 내가 데려감 그 수고 결혼은 안 된다. 결혼은 안 됨. 아또 장인 어른의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액션씬의 드라마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있단 말이야. 타노스 네. 싸울 때. 그렇죠. 특히 가모라를 희생하고 나서 네. 이 스타로드와 대면했을 때 네. 서로 완전 감정이 상반되죠. 한 명은 분노고 한 명은 슬픔이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아이언맨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네.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펙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UFC 마냥 어. 리스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은 뭐다? 원거리 공격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무조건 칼로 찔러야 돼. 그거거든요. 이런 육체적인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으려면.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르2에서 욕하는 게 뭐예요? 도끼 던져가지고 그냥 픽하고 얘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흥분을 했는데 네. 이 제가 메시지가 없다를 네. 지적했지만 이 두 번째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죠? 액션씬이 너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뭐가 이게 자고로 요거는 저는 이제 소년 만화를 많이 차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년 만화의 최종 빌런이라 하면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네. 떡밥을 회수해야 돼. 아, 그리고 특히 자신의 힘에 관한 떡밥은 무조건 깔끔하게 회수를 해야 돼. 네. 그래야지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런 게 있단 웅장한 거 말이에요. 굉장히. 웅장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설리반이 영화 중반부 후반부까지 뭐 했어요? 핏줄 빡 드러내고 막 의자 빡 재고 prove it 막 이런 목소리 했잖아요. 굵어지고. 목소리 굵어지고 막
굉장한 초인적인 힘이 있고 막 네. 신체를 죄다 개조해가지고 엄청 센 힘이 음. 나오는 척 하는데 클라이막스에서 뭐 합니까? 우주선 타고 나와서 뿅뿅. 띵띵대요. 뿅뿅대고 붕치붕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기만. 아, 기만이다. 관객에 대해. 기만이다. 이건 기만이에요. 이 웅장함을 기대하고 딱 했는데 기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아쉬운 점을 이렇게 했으니까 좀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네. 아, 좋죠. 이 메시지의 없음은 네. 메시지가 왜 없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메시지를 많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확한 약간 것 같아요. 많죠. 뭔가 뭐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약간 뭐 염세주의도 있고 뭐 음. 자본 논리도 있고 생로병사에 대한 긍정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만 했었어야 돼. 자본 논리, 자본가의 논리로 완전히 이제 잔혹한 자본가의 논리로 갔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음. 좀 좋은 생상을 또 꿈꾸고 근데 동시에 또 인간의 밑바닥을 또 신봉해 사이코야. 그런 기믹은 없어져도 되지 않았나. 쳐내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네. 어떤 그 관계 설정만 있고 그 빌드업 자체가 되게 미약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사실 장 선장이 가모라의 포지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아 드는데 그렇죠. 장 선장이 원래는 UTS에 기여를 했던 천재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정신적인 아버지에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인물이고 네. 그래가지고 장 선장과 그리고 입양아인 태호가 네. 이 설리반과 1대1로 대면하는 장면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러닝타임을 어떻게 소모를 하냐면 저는 업동이가 이 주연 캐릭터들을 설명하는 장면 시간이 네. 되려 이 설리반이라는 인물과 이 주연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되려 업동이가 말하고자 하는 장면들은 상황으로 장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네. 이게 마치 설정 몽타주 마냥 이렇게 네. 한 명씩 설명해 주는 게 전 조금은 세련된 방법이 음. 더 있었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썰풀듯이 약간 타이거 박은 마약 밀매 거시기였대 이러면서 또 플래시백을 다 보여주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네. 사실 가오갤을 어느 정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부정할 수 없죠. 게다가 왜냐면 코미디적인 요소가 섞여 있고 네. 그리고 스페이스 오페라가 좀 본질적으로 어떤 버디 무비적인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상극의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여정을 통해서 어떤 팀워크를 쌓고 우정을 쌓고 사랑을 쌓는 얘기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와 한 솔로, 네. 뭐 스타트rek에서 캡틴 커크와 스파크, 아 네. 스팍. 스파크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 인물 넷이 네.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에는 정의의 이름 하에 네. 한 몸으로 뭉치는 그런 플롯을 기대했다면 네. 이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사랑이 넘쳐요. 그렇죠. 얘는 가족이에요, 맞아요. 식구고. 시작부터. 참 착해. 그리고 맞아요. 설정에서 이미 드러나잖아요. 이 타이거 박은 사실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마약 거래를 했던 엄청난 홍길동이고 그렇죠. 장 선장은 레지스탕스고 그렇죠. 뭐 태호는 사실 개과천선을 이미 한 인물이고 그렇죠. 업동이도 살인 무기였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싹 다 돼 있어. 네. 얘네 이미 좋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입체적인 척 하는데 그냥 쌉 착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화투 한 판으로 뭔가 설명은 되길 기대했다면은 그건 너무 나이브한 거죠. 근데 플러스 이게 태호의 성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나머지 셋 인물이 조금은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면이 있지 않나? 아 맞아요. 생각? 그렇죠. 예, 저는 장 선장이 좀 더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줄거리 상으로만 보면은. 네. 근데 너무 안 중요하게 돼버린 것 같아서. 사실 더 나올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없더라고. 그리고 이런 설정이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이 됐다, 대사로 전달이 됐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의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이야기에서 좀 더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장선장 같은 경우에는 지락가적인 면모가 거의 없죠. 아 그렇죠. 엄청난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음. 뭐 내리는 명령이 그닥 그렇게
뭐 브레인 있어 보이잖아. 야 밟아 이러고 음. 야 잡아. 시동 걸어. 나머지는 다 조종사가 해준다고요. 어. 그리고 저는 기본 룩, 그 장선장의 기본 세팅이 되게 네. 카리스마적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저도 동감해요. 오렌지룩. 이제 마지막에 전투씬에서 헬멧 쓰고 총 어. 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롱맨 같아. 근데 전 좀 귀여웠어요. 아, 그러니까 좀 장선장스러운 룩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네. 승리호도 좀 꼬질꼬질 하더라도 막판에는 좀 멋있게 변신을 한다든지 네, 변신을 한다든지. 로봇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좀 세련돼 보이자는 거죠. 그렇죠. 뭐 옷이라도 새로 산다든지 하나 주워 온다든지. 시각적인 측면은 어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이 안 됐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네.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다, 우주다, 네, 우주 우주다. 계속 나온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짱 이런 걸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죠. 저도 그런 걸 한국에서 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승리호 형태가 초반에 한번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좀 가슴이 굉장히 벅차신 거, 목매신 건가요? 되게 자신 있게 드러내잖아요. 승리호 철컥. 어. 철컥 알죠? 철컥. 나고 멋있던데 철컥은.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소리가 나나 우주에서? 우주에선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소리 다 나요. 그거 뭐 뚜껑 열고 이럴 때마다. 아 고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건가? 음.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그 궁금했다. UTS로 가는 통로를 보면은 네. 인공 중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선에 얇게 있는 게 아닌가. 얇은 그 에이티 필드 마냥 쌓여 있었다. 쌓여 있었다. 승리호 소중해. 그렇게. 오케이. 네, 그래요. 그 승리호가 이제 모티브가 청소차에서 따왔다고 하죠. 쓰레기차. 네. 네. 그래서 좀 뭉툭하고 그런 꼬질꼬질한 형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K 우주선. 그쵸. K 청소차. K 영화에 네. 그런 K 형태를 줬는데 무서워. 미안해요. 네, 요즘 다 K니까. 네, 요즘은 다 K죠. 네. 근데 사실 뭐 둥그런 형태 이런 거에 있어서도 더 그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저는 들면 이걸 보면서 스탠리 큐브릭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스페이스 2000년. 오디세이. 네, 스페이스 2000년. 오디세이가 있었는데 네. 그 형태가 엄청나게 막 길고 세련되고 짱짱한 건 아닌데 네. 뭐 둥글둥글해요. 그분 전반적인 영화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좀 더 미니멀한 느낌이죠. 스페이스. 그렇기는 하죠. 네. 영화 내용 자체도 뭐 그렇고 근데 그런데도 그만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풍기는 카리스마가. 근데 그런 게 이 형태에선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워낙 알록달록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큐브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또 생각난 부분이 있어요. 그 감독이 네. 그 파티씬에서 다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번에 꽃님이한테 이목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는 살짝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분위기요? 잘 만들었다. 큐브릭의 분위기? 큐브릭의 분위기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 네. 거기서 다 가면 파티씬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 번에 다 이제 톰 크루즈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혹시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혹시 그런 카리스마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냥 순간순간 나온 게 아닌가. 저희가 칭찬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비판이 되게 아프네. 되게 아픈 비판들을 하네. 적게 하긴 하는데. 승려 좋은 작품이야. 좋은 작품이에요. 아니, 워낙 레퍼런스가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괜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더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카피캣을 만들어 버렸어. 아니야, 오마주야. 오마주입니다. 오마주입니다. 노력했다. 네. 그리고 오마주가 많은 건 좋은 지점인데 이제 아쉬운 거는 독창적인 시각 디자인이 조금 세련되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은 독창성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관객한테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시각적으로. 가슴이 웅장해지지 못했다. 그렇죠. 웅장이죠. 우주인데. 우주인데. 웅장해야지. 웅장하려고 본 건데. 네. 근데 그 둔탁한 디자인에 비해 어떤 속도감 있는 연출은 되게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정말 동감해요. 정말 빨랐죠. 그리고 속도가 빠른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빠른 영화 안 좋아하는데 네. 그
속도감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또 설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떤 그런 근본이 좀 부족하게 보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영화가 이게 시리즈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하. 혹시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네. 저는 근데 속도감이 있었는데 속도감이 있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컷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속도감 있게 빠라라락 지나가면 방금 뭐였지? 라고 네.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몇 개 컷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리반이 돈을 빡 뿌리고 넌 역시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나머지는 다 쓰러져 있잖아요. 그 네. 스토리상 이렇게 네. 다 이유 있게 딱 쓰러지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이제 송중기가 김태호가 네. 이제 돈을 하고 이렇게 쥐고 있는 그게 굉장히 연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쵸. 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후반부에 이제 업동이가 김양기의 탈을 쓰고 네. 그 여기에서 뭔가 뭐 삶과 노래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시집이었거든요 그게. 라이너 마렐리. 네. 그 시집을 읽고 머리카락을 딱 흩날리면서 하는 게 진짜 신선하다. 가장 카리스마 있는 장면이었던 것 어. 같아요. 네, 맞아요. 액션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속도감 있는 연출에서 건질만한 컷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있었다는 게. 거는 그렇네요. 김양기 씨 장면 진짜 좋았어요. 전 정말 좋았어요. 참 좋았죠. 네. 그리고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니까 숨을 안 쉬어도 되고 개쩔어. 근데 사람 근데 피가 다 사람이야. 있으니까. 근데 또 사람이야. 와 머리카락 흩날려. 미인이야. 막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네. 그 핸드폰 광고 같았어요. 맞아요. 맞네. 그렇네. 그래서 더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것도 있는 거 같고. 네. 뭐 이왕 뭐 아쉬운 얘기 했으니까 장황하게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 하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나라며. 하나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묶음 상품 하겠습니다. 네. 신파와 외국인 배우. 이거 정말 다들 할 말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신파. 근데 신파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해외 평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대중의 평들을. 네네. 평론가가 아니라. 네네. 그랬는데 그걸 또 신선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 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그런 스토리를 안 따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바로 K 신파다. K 신파다. 외국에서 먹히는 신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왜 먹히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박하게 이걸 평가를 하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네. 그 틱톡 감성이 틱톡 감성? 네. 말 말 안 하면 안 되지 않아? 브랜드를 브랜드 아니야? 브랜드니까. 그래서 그게 인정받는 시대다. 틱톡 그게, 감성이. 틱톡에 공감되는 시대다. 그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경박한 그런 느낌인 어. 거. 틱톡은 경박하다. 코코. 아니 젊은 감성이 나는 거지. 젊은이는 꼰대 아니야 경박. 꼰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생 자체가 경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볍고 타임킬링이 많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 틱톡에 그런 영상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네. 틱톡에 눈물을 흘린다고요? 아니 거기 막 연기 영상 연결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과 성의로 틱톡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런 거에 공감할 수 있는 시대라면은 네. 승려는 뭐 걸작이죠. 근데 저는 신파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이제 한류의 불링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괴롭힘이다.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이젠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라. 조선인이 너네 감히 외국 영화에서 한국인들 억양 이상하게 했어? 우리 외국인들 연기 보여줄게. 너네가 당해봐라. 너네가 한번 당해봐라. 어. 조선인이 세계에 독을 풀었다. 그 K 신파도 사실 신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요.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는 건
강렬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게 문제라는 거죠. 네. 특히 이 영화는 코미디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코미디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면서 치루탄이 섞여 있으면은 그렇죠. 관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더 아픈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가오갤을 더더욱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네. 무슨 얘기냐면 가오갤은 자기네들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셀프 디스를 한단 말이야. 예를 그쵸. 들어볼게요. 네. 가모라를 처음 우주에서 구하는 순간이 있어요. 스타로드가 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모라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살리고 나서 스타로드가 뭐라고 하느냐? 난 정말 영웅적이라고 느꼈다 내 자신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 방귀를 낍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은 개그가 있어야 되는 지점이 맞는데 네. 어떤 킬링 조크가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넣어야 되니까 넣은 느낌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 크로 끝나는 거죠. 네. 크크크크크 아니라. 그렇죠. 플러스 가오갤은 어떤 패기가 있냐면 클라이맥스 전투 장면에서도 개그를 넣을 욕심이 있는 영화인 거예요. 네. 그 마지막에 스타로드가 댄스 오프 하잖아요. 그렇죠. 댄스 배틀 신청하고 이제 가모라한테 넘기니까 가모라 봉쳐가지고 나 안 할 거라고. 네. 이런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코미디. 그렇죠. 클라이맥스에서도 넣을 수 있는 그 패기. 네. 그렇기 때문에 가오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네. 이 영화는 코미디 요소가 강하면서도 그것이 잘 섞여 있을 만한 어떤 농담이나 아니면 패기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넣을 그러니까 패기를 넣을 시간에 정색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 조성희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자체가 네. 약자가 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네. 어린 아이들의 가능성을 꽃피웠을 때 우리에겐 아직 미래가 있다라는 게 어떤 메시지로 읽히는데 그렇죠. 네. 이것이 조금 꽃님이가 음. 너무 세계관 최강자다 보니까 네, 그렇죠. 조금 이 디스토피아의 해결책으로서는 음. 되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네. 생각이 네. 제 의견입니다. 맞아요. 꽃님이가 좀 과하게 셌어요. 과하게 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소 폭탄이 지구에 터졌어도 꽃님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네, 폭탄만 감싸면 됐던 거니까 아. 나노보스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야기를 조금 맹탕으로 만드는 느낌도 있긴 하죠. 하지만 꽃님은 귀여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님이가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진짜. 현장에서 정말 디렉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동감해요. 근데 꽃님이 경력이 네. 굉장하던데요. 정말요? 네. 그분이 그 아빠도 이것도 그건데 광고인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그 아이라고. 그 아이예요? 네. 꽃님이 아빠는 지구를 엄청 열심히 지키시는 지구를 굉장히 열심히 네. 지키시네. 도 만들고 나노봇도 조종하게 만들어주고 대단하신 분이셨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승희 감독이 그 아이랑 영화를 좀 찍지 않았나요? 그 탐정홍길동도 그렇고.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고 데뷔작인 남매의 집도 아역 음. 배우 두 분이 열연을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베테랑? 네 아이와 있어서 네. 그게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디렉팅, 아이 디렉팅은 또 잘하시는 따로. 분들이 잘하신다. 맞아요. 조성희 감독님 자체가 좋은 사람인 게 영화로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착한 네. 거 좋아하시고 네. 순하고 이런 거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매의 집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매운맛이야. 진짜 매워요? 엄청 매워요. 말아요, 말아. 마라예요? 응. 호호, 한번 봐야겠네요. 뭐 추천 컨텐츠 얘기하기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죠? 네, 굉장히 괜찮네요. 코코님 먼저. 네, 저는 두 가지 준비했어요. 네. 그 저희가 말했던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몇 개. 난 두 가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빌런의 이해, 빌런학 개론이 네. 있어요. 네. 빌런학 개론이 따로 있어요. 네. 이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가 있는데 아라카와 히로무 네. 작가의 원작 만화인데 이 만화 자체가 매력적인 빌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의 제 생각인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빌런이 가진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가가 잘 나와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서 뭐 청취자분들께 추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께 추천하는 건가요? 감독님한테 제가 어떻게 감히
빌런아 개론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거죠 뭐. 감독님한테 네. 절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의 이해라는 게 있는데요. 뭐죠? 벌써 힘든데. 이 천민자본주의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몰라요. 천민과 자본주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아닙니다. 이거 뭐 막스 베버까지 넘어가긴 좀 그렇고. 네. 멋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어원을 좀 하자면은 그 전까지는 귀족이 돈이 제일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천민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천민들이 해먹는 자본주의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감성에 기조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못 배운 놈들이 네. 자본주의를 이끄니까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네. 자본주의를 써먹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어... 여기에 승리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예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열차가 두 칸이 있어요. 두 칸이 네. 빈 칸이 있어요. 난 편하게 가고 싶어서 두 칸을 다 샀어요. 네.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비즈니스석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두 칸을 먹어서 한 사람이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천빈 자본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승리호의 설리반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더 벌라고 지구에 있는 인원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좀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컨텐츠 그 먼 길- 책인 거죠? 네, 먼 길 돌아왔네요. 네. 주원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열애인종 잔혹사인데 여기도 4명 나와요. 한 명은 퇴역 군인,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그리고 한 명은 그 인턴인데 그 독실한 기독교인. 그리고 네. 한 명은 노숙자. 네. 그리고 한 명은 게임 중독자. 네. 이렇게 있는데 다 잘 못 살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 모르는 사이인데 이게 각자 이제 백화점에 모일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딱 왔는데 양탈을 쓴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요. 네. 근데 그 4명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퇴역 군인, 이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는 이게 이 좌익들을 네. 그 규탄하기 위한 시위다라고 네. 생각하고, 뭐 기독교인 인턴은 이 어린 양, 이 기독교 행진이구나 생각하고, 뭐 게임 중독자는 이 게임 회사 이벤트구나 하면서 이거 가짜 총이지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말도 굉장히 재밌고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어떻게 찾으신 거죠? 이런 저 컨텐츠는? 이거는 제가 20살 때 읽은 책인데 알라딘 중고 서점 가가지고 열애인종 잔혹사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보고 샀었죠. 좋습니다.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저는 굉장히 옛날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네.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승리호를 보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 부실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 네.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칭찬하는 부분은 이게 한국에서 나왔고 네. 첫 스페이스 오페라다, 이런 시대적인 의의가 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영화였고, 절대 무시 못하죠. 그렇죠,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도 세계 최초의 SF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시대나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또 이게 달세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주랑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억지로.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작권이 이제 만료돼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달의 얼굴도 있고. 속도감도 은근 있어요. 맞아요.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한국 스페이스 오페라의 개보학에 있는 영화를 갖고 왔는데 네. 제가 많이 밀고 있는 영화죠. 불청객이라고 이응일 감독님의 작품인데 네네. 이게 정말 극극 저예산 영화예요. 집에서 그냥 캠코더 가지고 찍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스페셜 이펙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가지고 입봉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아,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멋있네요. 네, 정말 촬영지는 집이랑 집 바깥밖에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인가 20분 가량의 장편 영화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엄청났네요. 찍을 게 그러게요. 많았나? 그러니까 되게 스페이스 오페라 하면은 엄청 고 대자본이 들어간 프로덕션을 생각하는데 네. 네. 이런 독립 영화도 있다. 그리고 음. 이런 것이 한국에서 잘 된 적이 있다라는 걸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남매의 집. 음. 조성희 감독님이 카파 시절 때 습작으로 만드신 건데 네. 올레 TV에서는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 40분 가량이고요. 네. 또 뽀송뽀송한 구교한 배우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큰 오. 장점 중 하나죠. 이건 좀 끌리네요.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게 40분짜리 단편이면 단편치고 꽤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집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만 촬영하고 있다는 점도 네. 되게 흥미로웠어요. 음. 그리고 승리호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친절하고 또 기묘한 분위기의 SF입니다. 네. 아. 좀 2021년에 보자니 약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지점들도 있긴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떤 초창기에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거만함, 패기있음을 볼 네. 수 있는 멋있는 영화입니다. 아, 남매의 집이 SF인가요? 네, 완전 SF요. 아, 진짜요? 또 그냥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이 영화가 부산행보다는 네. 되게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의미도 있고 네. 한국이 워낙 장르 영화 볼모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페이스 오페라를 만들었고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기존의 어떤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들을 많이 차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그런 것 같고요. 또 다른 스페이스 오페라랑 비교를 하자면 가오갤만큼이나 전 발레리안이랑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릭 베송 감독님이 만든 건데 네. 이게 장점은 시각적으로 엄청나거든요. 네. 단점은 서사가 좀 빈약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영화에 만족을 하시고 재밌으셨던 분은 발레리안도 추천을 드리고 싶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영화가 네. 망하지 않았나요? 망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봤거든요. 네. 네. 볼만한 것 같던데. 군대에서 보면 다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밀고 있는 SF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밋밋한 SF 뭐죠? 많이 패신저스라고. 그 누구 나오는 거죠? 제니퍼 로렌스.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 프렛. 아, 크리스 네, 프렛. 최고의 배우들로 만든 네. 최고로 밋밋한 영화. 음. 이 영화를 딱히 막 제가 비난을 하려는 건 아니고 네. 되게 잔잔해요 영화가. 네.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하게 잔잔해서 전 나름 좋았던 영화입니다. 네. 맞아요. 잔잔해요. 되게 호캉스한 블록버스터인데. 느낌 아니에요? 영화 보면 그렇죠? 그 호텔 방 같고 사실 우주선도 아, 그래요? 수영장 있고 막. 뭐 나름 로맨틱합니다. 로맨틱하네요. 네 오늘 정말 영화랑 비슷하게 네. 속도감 있게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후다닥 왔어요. 네, 네. 저희가 좀 목차 없이 좀 다사다난 네. 번잡한 느낌이 있지만 네. 흥분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 부탁드리고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승려 정말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신 전 세계 분들이 차세대 필름메이커들이 어느 정도의 영감은 받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2주 뒤에 나오죠. 네, 네. 2주 뒤에 나오지요. 이 감독님께서 조성희 감독님께서 네. 이 시나리오 작업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작품으로 코코를 뽑으셨어요. 이야. 또 코코님의 인생 영화기도 하고 아, 정말 좋아하네요. 또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픽사 영화를 다루기도 했으니까 네. 이것의 연장선으로 다다음 주에는 코코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 코코 리뷰를 하다 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신파가 또 코코가 미안해. 코코가 KOKO예요. 예. KOKO였어요. 그랬구나. 네. 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에 코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